안녕하십니까. 김해대학교 사회복지 상담과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사회복지 행정론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될 박현태라고 합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잠시 뒤에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1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코로나로 인해 변해버린 일상으로 여전히 적응하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중심을 잡고 하루하루 알차게 건강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로 생긴 여러분의 속의 변화, 그리고 세상의 변화, 마스크 대란과 약국 앞 줄서기 풍경은 사라졌지만 졸업식, 입학식 취소, 비대면 수업 등을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우리 모두는 지금 새로운 경험의 연속에서 어느 나라보다 모범적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멋지게 보여주었던 2020년을 보내고 이제 2021년을 시작한 지도 벌써 2개월이 지나 3월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처음 겪는 색다른 경험들의 연속에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생활 패턴 자체가 많이 변했죠. 특히 짧게 할 줄 알았던 동영상 강의가 1년이 지나 2021년 신입생을 맞이하는 올해에도 여전히 동영상을 새로 찍으며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떨리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많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녹화했다 지웠다를 반복하며 시간을 무작정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목소리의 어색함 등을 뒤로하고 점점 다가오는 마감의 시간이 촉박함이 주는 압박감과 동영상이라는 경험이 저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는 3월의 첫날 밤입니다. 사회복지를 하실 여러분들이 동영상에 익숙해지지 않는 저의 모습, 어설픈 모습에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실 거라 믿고 동영상 녹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만남, 첫인상은 우리 삶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의 첫인상이 어떻게 각인될까 두렵기도 합니다. 경상도 사투리 가득한 어색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귀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을지, 말의 속도가 빠르거나 늦어서 소리의 높낮이의 잘못으로 발음의 부정확함으로 올바르게 전달하고 있는지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모습, 정보를 알 수 없기에 사회복지 상담과에 입학하신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 또한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 인사드리게 될 날이 많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 행정론을 강의하는 저에 대한 소개와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한 개요, 수업 방법, 자기소개서 제출에 등에 대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후반부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어색한 목소리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메모하시고 기록해 두시면 여러분 수업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준비되셨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론이라는 과목은 통해 여러분들 어떤 것을 배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눈치 빠른 분들이나 미리 책을 보신 분,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바로 사회복지 행정과 사회복지와 행정을 함께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럼 왜 배울까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양한 욕구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욕구와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시설, 기관에서 일하게 되는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등에 대한 이해, 필요한 다양한 자질과 역량을 향상하기엔 기본 과목이자 필수 과목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급 시험 과목에 들어가는 필수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사회복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 걸어가 볼까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찾아가야 할 것들이 바로 사회복지 행정론에 있을 것입니다. 언제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 답을 바로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함께 멋진 수업을 만들기를 희망해 봅니다. 다양한 방법 중에는 쪽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메일, 팀즈의 소통방 등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형태 등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사회복지 상담가에 오셨나요? 각자 다양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꿈, 그 첫 마음이 여러분이 사회복지사로 살아가는 길에 무엇보다 중요함을 잊지 마시고 오늘 들었던 생각을 꼭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책임 있는 전문가, 사회복지사로서 일하면서 지치지 않고 매 순간순간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친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려운 분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꿈이 변호사였는데요. 집안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지만 변호사가 되어서 힘든 사람들, 약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어려운 그 중에서도 아동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회복지사가 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그 꿈을 해나가는 것들이 하나하나 제가 살아가는 원동력이고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소진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도 20여 년 이상 이렇게 사회복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무난하게 걸어왔던 것 같습니다. 남들과는 다르게 무난하게 큰 어려움 없이 걸어왔는데 저 또한 소진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차차 공부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 행동론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행동론을 공부하게 될 길잡이, 아동 청소년의 행복한 꿈을 함께 디자인하고픈 꿈 디자이너 박연태입니다. 거창하죠. 그리고 가장 많이 소통하게 될 게 이메일인데요. 이거는 꼭 좀 기록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단톡방이나 이런 곳에 공지 다시 해드리도록 하고 쪽지나 이런 데로 공지를 드리겠지만 기록해 두시면 제가 꿈이 담겨 있죠. 넘버원이죠. 최고가 되겠다. 비전 스타일리스트, 꿈을 디자인하는 스타일리스트가 되겠다는 부분을 담고 있고요. gmail.com 이 부분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팀즈나 이런 것들도 활용하게 될 거예요. 저도 이제 작년 1학기 때는 행정론 수업은 동영상 수업도 했고 그러니까 직접 만나 뵙고 수업도 했고 이렇게 진행을 왔다 병행했다면 하반기 때는 좀 주로 팀즈로 수업을 했습니다. 팀즈로 수업하면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만난다고 하니까 많이 긴장되고 발음도 잘 안 되고 소통하는 것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제가 전달해 드려야 되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답답함이 더 많고 작년과 다르게 영상에 사진 그러니까 동영상 제 얼굴이 나와야 된다 하니까 더더욱 긴장도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 중에 SNS가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인데, 여러분들도 뭐 같이 사용하면 좋겠는데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이 공간에, 그러니까 저희 과 수업에 대한 자료들을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뭐 되면 학교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관리자, 그러니까 제가 만들고 관리하는 게 김해대학 사회복지 상담과는 제가 만들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 링크도 같이 드릴 거니까 좋아요 해주시면 그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 여러분들의 고민도 올려주시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부분들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뭐 많이 처음 접하는 게는 어색하실 수 있고요. 뭐 더 젊은 계층들은 페이스북도 잘 안 쓰시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매체들도 활용을 많이 하는데, 특히 사회복지사로 활동하시다면 다양한 매체들, 그 SNS 이런 것도 다 한번 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페이스북이고, 하지만 뭐 인스타그램도 하고, 최근에 이제 나온 뭐 그 중에 하나가 채팅 사이트가 있는데요. 뭐 클럽하우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이트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글로 쓰는 게 아니라 말로서 이렇게 채팅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하다 보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서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이 다양한 부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유튜브도 뭐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신어마을 TV라는 것과 애플 TV라는 두 개의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왜냐면 신어마을 TV는 저희가 단체에서 마을학교 운영하고, 지역에 이제 마을과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정보들을 나누는 공간으로서 그러니까 유튜브 하고 있고요. 구독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애플 TV 같은 경우는 저희 기간 중에 청소년 센터가 있는데, 청소년 센터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직접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제 개인 시너마을 TV보다 더 구독자가 조금 더 많은 이런 부분들에서 다양한 정보들과 소통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소통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카톡이나 뭐 이런 카톡방이나 이런 거는 일회성 형태의 개념이 접근하고, 그냥 메신저 역할은 좀 좋을 수 있는데 정보 전달에 있어서는 조금 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할 수 있는 뭔가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과 관련해서도 뭐 이메일과 팀즈, 뭐 또 다른 매체가 있다면 그것도 활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페이스북 개인 계정만 3개입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페이지가 13개, 그리고 1개의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서 후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후원하실 수 있는 분들은 후원해 달라고 글을 남기고, 그 이후에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들을 올리면서 후원이 연결되는 이런 절차들도 밟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김해대학교 사회복지 상담과는 뭐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다 들어와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화면에 나와 있듯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많이 하고 있죠. 그럼 제가 월급도 많이 받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쉽게도 월급은 주 월급은 한 군데에서만 나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받는 건 아니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제 기준으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느냐? 그냥 제가 좋아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한 것 같아서. 그렇다고 모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 기관에서 허락해 주기 때문에, 제가 빠졌을 때 제 역할을 저희 남아있는 분들이 대체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가 무조건 다 하고 싶다고 해서 나올 수 있다면 그럼 내가 맡은 부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맞물려 있는, 저희가 있는 단체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12명 정도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역할들이 저희를 보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양한 형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많은 것 중에 월급 주는 데는 아까 네 번째 있는 자작나무라는 남학생 전용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24시간 같이 생활하는, 그러니까 작은 뭐 양육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말했던 고아원, 지금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 소규모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이들이 안에 쉬고 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나와서 다른 방의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강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오늘은 작년에 저희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신어마을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게 상임이사로 10월 22일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그 이전에 2003년에 저희 단체, 모단체라고 하는 사회복지단체 두리나리의 사무장을 2003년부터 지금까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김에, 그러니까 삼안동, 활천동 뭐 이런 공간들의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꿈이 자라는 마을 공동체, 신어마을학교를 만들어서 운영위원 겸 사무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작년 말에 승진했습니다. 교장으로. 그래서 아이들과 만나는 다양한 형태, 특히 작년에 신어마을학교 아이들과 함께 울릉도에 갔다 왔던 기억들이 있고요. 코로나에 어떻게 갔다 왔는데 상황을 잘 파악해서 심하지 않을 때 울릉도가 이제 코로나, 지금은 뭐 한두 명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명도 없고,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 저희는 마스크 다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마스크 다 쓰고 있는데 그분들은 마스크 쓰고 있지 않는 이런 부분들 보면서 또 다른 세상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많이 힘들었죠. 들어갈 때는 뭐 크게 무리 없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멀미를 좀 많이 했고요. 나올 때는 보통 2시간 40분 걸리는 백기를 파도가 너무 많이 쳐서 4시간 이상 걸려서 나오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지금도 그 애들하고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한층 더 성숙해 있던 부분, 그리고 나중에 조금 이야기 드릴 건데 지금 그 아이들과 창업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위한 아이들과 사회적 경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행에 대한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창업 프로젝트를 올 상반기 안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걸 과시화해서 아이들과 만들려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작나무 원장인데요. 방임, 폭력, 학대 등으로 해서 가정을 떠나서 살아야 될 아이들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에서 원장으로서 저희 월급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 단체 내부적인 활동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외부의 활동들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경남의 대표적인 법정 모금기관이죠. 경남사회복지 공동모금의 배분사업평가지원단의 단장으로 활동을 2010년부터 지금까지 11년째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해시 복지에 대한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김해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2019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요. 12월부터 대표협의체 위원, 전문위원, 그리고 2006년부터는 그 실무협의체 위원으로서 활동을 꾸준하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김해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을 활동을 하고 있고 이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김해시 사회복지사협회 운영위원으로서 만들 때부터 함께 그 부분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전용 지역 아동센터가 13118 해피존 김해 해피존 전국 네트워크라는 게 있습니다. 김해 저희가 운영하는 사과나무가 해피존 소속인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센터장을 하면서 전국 네트워크 대표를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센터장은 아닌데도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해시장 자문기관인데 김해시,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방동이 그러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어요. 김해 네 군데가 하고 있고,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이고, 세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삼안동 특히 이 동네에서 도시재생 주민협의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 그 컨설팅 위원으로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 올 초부터 하고 있는 것 중에 김해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이, 저도 이제 보면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캘린더, 일정표를 보면, 그러니까 하루 일정이 정신없이 3월달에는 크게 지금 없는데 2월달 걸 보면 이렇게 정신없이 빡빡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을 정도로 하루 시간들을 다 넣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이제 수업 여러분들도 만나는 이런 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주 활동 무대는 사회복지 현장이죠. 교수가 주업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 아동청소년 복지 및 지역 네트워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사회복지 이론에 맞는 생동감 있고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김해대학교 사회복지 상담과의 겸임 교수로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이번 학기에는 이제 행동론하고 보통 2학기 때는 법제론을 하면서 그러니까 제일 재미없는 과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될 때는 꼭 필요한 과목들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급 1학년들의 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자격 과정에서 교과목들이 배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프로포절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수업을 아마 여러분들 2학년 때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준비를 지금부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알차게, 제 전공이기도 한데 그것을 이제 수업으로 어떻게 녹여낼 건가에 대한 고민들은 있어서 그걸 미리 좀 준비하는 과정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특히 이제 저희 기관이 약간 12명의 직원들의 교육도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는데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현재의 모습인데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과거의 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교를 조금 오래 다녔고요. 왜냐면 지금은 장학재단에서 등록금을 주지만 저희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공은 옆에 있는 학교 인제대학교 아동학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늦게 30살에 되어서 이제 사회복지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부산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어떻게 보면 첫 사회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단체에서 간사로서 일을 시작했고요. 이때 보면 그때 총선 시민연대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제 꿈이 뭐냐면 인도에 여행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때 적금 들었던 게 있었기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잠시 도와달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여행은 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월급도 제대로 많이 못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그냥 활동비 주로 받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이 이제 복지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 11월부터 지금 장류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한마음학원의 야간 재활교사로 일을 하면서 이게 복지구나라는 부분을 처음 알게 됐죠. 그때 당시 사회복지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에는 자격증 없이도 재활교사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시작을 했고, 이어서 이제 사단법인 김해시 장애인 부모의 기획실장을 시작으로 도장애인 부모의 정책기획실장,
하면서 장애인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개발과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게 됐고요. 그리고 김해시 유일의 청소년 전용 지역 아동센터, 그러니까 저희는 그 4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초등센터 전용, 초등학생 전용, 그리고 청소년 전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해에서 유일하게 청소년 전용 센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의 뭐 사무국장, 감사, 회장 역할들을 자연스럽게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는 뭐 실무협의체를 꾸준하게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 대표협의체 위원을 했고, 그리고 미래세대 분과장, 아동청소년 분과장을 하면서 특히 이제 아동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하나하나가 제가 이제 걸어오면서 그러니까 쌓여서 지금의 저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장애인 분야, 뭐 아동 분야, 청소년 분야, 뭐 이렇게 부분을 넘어가고 제가 만나는 아까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이다 보니까 김해시 전체의 그 복지와 보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어디다 이렇게 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다양한 자료들 그리고 만날 수 있는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 수업에 그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제 아는 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일정이 안 맞아서 2년째 실습을 못 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사회복지 실습을.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친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실습을 가고자 하는, 그걸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찾아가는. 그래서 뭐 자원봉사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그분들하고 친해져 있어야 그 실습할 때 가서 정확한 실습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제 자랑 같지만, 저는 이제 늦게 30세에 사회복지를 시작했습니다. 되돌아보면 30대에는 열정으로 했고요. 40대는 마을, 아동, 청소년들을 보면서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아동학을 전공하고 과에서 저 동기들 중에 유일한 남학생으로 어린이집 교사를 꿈꾸었던 제가 솔직히 말해서 사회복지를 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를 거쳐서 장애인 복지시설, 기관 등에서 일하며 장애인 복지의 열악한 현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해결하는 부분에서 정책 개발, 프로그램 개발, 또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집회 시위, 그리고 서울의 항의 방문, 다양한 형태의 부분들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길에 재미, 필요성, 역할 이런 것들을 깨우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학원에 공부를 하게 되었고, 늦게나마 다시 이제 한 10여 년이 훨씬 지난 부분에서 작년에 다시 대학원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여러분하고 같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형태의 접근을 하려고 다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비 지급, 전국 최초로 경남이 하게 되는 부분에서 정책 입안도 같이 했었고요.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주말마다 문화체험 이런 것들을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문화체험을 하던 단체가 지금 저희가 활동하는 두리날이라고 하는 단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학 때면 가장 장애인을 둔 가족들은 방학이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말을 떠나서 계절 학교라고 하는 방학 때도 학교에 나와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 이런 예선 학부들, 그리고 전국 유일의 당시에 도우미 뱅커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리나리가 만들어지고 2003년 만들어지고 이후에 봉사활동을 쭉 하다가 2006년 처음으로 이제 아동복지시설을 삼방동에 시작을 하고 이제 아동청소년 분야에 하면서 자충우돌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밑바닥을 저희들이 잘 아는. 그래서 컨설팅을 하든 이렇게 하면서 다른 기관들의 부분들. 이렇게 저희들은 뭐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협동조합 만들 때 두리나리 단체 결성할 때도 법무사 내는 걸 안 하고 전부 저희들이 다 특히 뭐 제가 했겠죠. 그걸 하면서 실무 내용들을 다 저희들이 해봤기 때문에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정만 조율되면 그 부분들을 쉽게 고민들을 전달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해왔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최소의 노력과 열정을 담아 하다 보니까 뭐 저희들이 이제 기간표장, 뭐 장관표장, 뭐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기간표장도 받았었고요. 뭐 개인표장, 저희 나름대로는 장관상도 받았고 도지사상도 받았고 시장상도 받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희도 기관들도 이렇게 상을 받고 저희 하면서 지역에 뭐 우수한 시설로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가진 자격증을 보면 사회복지사 1급, 2급, 뭐 시험도 쳤고요. 보육교사, 청소년 지도사,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관, 그러니까 김해대학교 사회복지 상담가에서 나오는 사회복지사 2급, 청소년 지도사 3급입니다. 그 부분을 치울 수 있고, 뭐 이렇게 나중에 다시 한번 홈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하고요. 민간 자격도 그러니까 예전에 행동치료사, 전문 카운슬러, 그리고 강정폭력 상담, 성폭력 상담, MBTI, 뭐 음악 줄넘기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사용하는 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밖에 없죠. 근데 음악 줄넘기까지 저희 따면서 했던 것 중 하나는 아이들과 만나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사 구하기 힘드니까 그 과정을 직접 밟고 이런 활동들을 거쳐서 왔던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복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지역 아동센터 등 소규모 시설들에 대한 운영 관련 교육 및 컨설팅, 그러니까 평가 등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자원개발 교육 및 평가,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사의 미래 직업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뭐 유망직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유망직종일까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과 만나면서 다양한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새로운 사회복지사의 미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제명의 규칙,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프로포절 교육사업. 저희가 올 초에 작년 연말에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공모 이런 걸 해봤는데요. 연평균 한 8천만 원 정도의 외부 펀딩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1억 정도에서 8천만 원 정도는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희망 아지트라고 하는 김해대학 바로 밑에 이제 지금 주택가 안에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아마 상반기쯤에 가시화돼서 하반기쯤에 프로젝트를 하려고 해서 아이들이 한테 유튜브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창업하고 이렇게 하는 공간들을 같이 만들어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종사자 대상으로 해서 아동복지 관련법, 이 작은 시설 하나 운영하는데 관련법이 한 몇십 가지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알아야 그러니까 향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대한 교육, 그리고 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 정신건강론 이런 것들, 법제론까지 이렇게 강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자랑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 정도 해야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데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보면 아동복지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될 내용들을 한번 챙겨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 내에 동영상 수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최대한 이제 시간을 지켜서 업로드 해드리면 그 수업을 시기간 날에 들으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작년 1학기 때는 조금 예외 규정이 있어요. 왜냐면 다 처음을 하다 보니까. 근데 2학기 때는 2주 만에 수업을 안 들으면 지각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동영상 올라가고 2주. 근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침이 나오면 다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학교 방침상 1학년들은 비대면 강의가 우선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지금 이제 제가 하고 하는 수업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제외하고는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걸 제외하고 모든 과목이 모든 과정들이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실질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제 2학기가 되어야 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뭐 중간중간에 만날 수 있는 과정들이 생기면 더 뭐 함께 풀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시스템상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떻게 바꾸어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주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기간이 지나면 수강할 수 없게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기간을 조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나 뭐 이런 것들 공동 프로젝트를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될지 변동은 있을 수 있다는 과정 속에서 하지만 시도는 할 겁니다. 팀즈가 됐든 어떤 형태로 됐든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공동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지금 저희 기관들은 공동 프로젝트를 구글을 활용해서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팀즈를 또 많이 쓰니까 팀즈가 됐든 구글이 됐든 간에 두 가지를 가지고 공동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같은 화면을 보고 각자의 집에서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은 뭐 이론, 발표, 토론 이런 것들까지 병행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생각이고요. 평가는 서술형 시험, 발표, 과제, 참여도 등을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다른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교과목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면 사회복지 행정론은 사회복지 현장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복지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행정 업무를 이해하고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요구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목입니다. 그래서 전반에 대한 뭐 공문도 보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한번 가능하다면 진행해볼 학습 목표는 사회복지 행정 이론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인사 및 재정 관리 등에 대한 이해, 그리고 프로그램 및 프로포절에 대한 이해. 이해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까지. 그리고 그 과정들이 향후에 이 과목이 하나의 과목으로 개설이 될 거니까 그때는 그 부분까지도 연결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지고 동시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현장의 전문가로서 이 현장을 이해하고 역할을 배우게 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전문가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많이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는 직업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세상을 변경시키는 중에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회복지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변화도 다양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학교에도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의 길잡이 같은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빚이 될 수도 있고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책에 대해서인데요. 책은 아마 안내가 있어서 구입하신 분도 계시고 보실 건데, 주교재는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지는 이런 책입니다. 장지사에서 발견된 사회복지 행동론, 저자는 황희숙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책 중에 가장 최신 자료들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뭐 최신 자료라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출판 이후에 또 사회복지 현장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이 변하는 현장이 나중에 그러니까 향후에 배우게 되겠지만 읍면동사무소가 가장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 인력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건과 복지가 맞물려서 동사무소를 한번 가보시면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는 시범동 같은 사만동 같은 경우에는 가면 혈압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료기기들이 해서 건강 체크할 수 있는 것들로 갖춰져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교재는 학지사에서 출판한 최상미의 1인 20표라는 사회복지 행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업은 교재 중심으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 책 정도는 구입하셔서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정리해낸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제가 아는 내용들을 가미시켜서 수업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에 있는 기본은 책을 베이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책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겠으니까 부교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교재는 꼭 가지고 있는 것들이, 특히나 중간고사, 그러니까 선배님들한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앞으로는 어떤 시험 방법을 찾겠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는 제가 오픈북으로 했습니다, 시험을. 그래서 오픈북 했는데 그러니까 답변이 천차만별이고 하기 때문에 오픈북 해도 구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변별력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요청이 있다면 객관식도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수업과 평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학과 방침에 따라 이제 동영상,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동영상으로 하는 수업이 있고요. 2학년들은 현장과 팀즈 이런 게 섞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과목은 이제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수업을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절차나 이런 것들 안내 잘 받으시고 놓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수업 중에 궁금한 내용은 이메일 등 소통 방법을 안내드리면 거기에 궁금한 내용들을 보내주시면 그러니까 확인하고 여러분들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수업 내부에 수업 전 아니면 수업 후에 그 내용들에 대한 답변들을 드리는 시간 이렇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팀 프로젝트, 그러니까 발표 등으로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팀 프로젝트 하기가 어려워졌다든지, 공동과제 이런 것들 하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체 보완 프로젝트, 그리고 작년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중간고사도 프로젝트 과제로 대체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업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인 강의 이런 내용들은 2차, 2주차부터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김해대학교 사회복지 상담과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 기간을 예를 들면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의 꿈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는 시간.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사 그리고 상담사라는 부분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해대학교 상담과 졸업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뭐 혹시 생각은 해보셨나요? 뭐 이제 입학했는데 벌써 졸업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근데 입학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이제 전문가의 길을 접어들었기 때문에 한번 상상해보고 나는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김해대학교 홈페이지 사회복지 상담가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공감, 소통, 힐링이라는 단어와 함께 더 좋은 내일을 위한 보장, 21세기 복지 전문가의 꿈을 펼쳐라 라고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나중에 한번 자세히 한번 저희 과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학과 소개, 교육과정, 교수 소개를 지나 가장 중요한 자격증 및 진로로 관심이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국가자격 아까 얘기했던 사회복지사 2급, 건강가정사, 청소년 지도사 3급, 청소년 상담사는 응시기회가 부여가 되고요. 민간 자격으로는 상담심리사, 아동상담사 등 다수의 자격들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모든 자격증들은 다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또 상담의 그게 아니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역할을, 그리고 저는 또 이후에 그러니까 청소년 일을 하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이렇게 하면서 청소년 지도사도 2급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했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느 대학을 졸업하든 사회복지사 2급은 동일합니다. 4년제를 졸업하든 2년제를 졸업하든. 그러면 여기서 잠깐 개인적 역량만 있다면 학교에는 차별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의미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일 한번 들여다보는데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 들어오고 싶은 사회복지사 있다.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든 대구대학교를 졸업하든 인제대학교를 졸업하든 김해대학을 졸업하든 급여는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일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필요한 역량들을 가지고 그 대상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장점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역량을 키워내는, 내가 악기를 잘 다루면, 저는 악기를 잘 못 다루기 때문에 힘든 점도 있습니다. 힘들다기보다는 저하고 만나는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을 잘 못하는, 있죠. 전국의 해피존이 지금은 조금 줄어서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34개, 37개 정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에 지금 이름이 변경되어서 이제 있는데, 예전에 무지갯빛 청개구리라는 송파구에 있는 청소년 전용 지역 아동센터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제일 잘하는 프로젝트, 다른 것도 많지만 제일 부러웠던 프로젝트가 뭐냐면 이름 잘 안 떠오르는데 보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1기, 2기, 3기, 4기, 10, 그래서 그때 당시가 10 몇 기까지 활동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활동이 이어지는,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고 선배가 그 후배들을 뽑고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자체 동아리화돼서 활동을 연속해가는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관심이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역량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악적 재능이 젬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또 다른 형태로 저는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했던 것 중 하나가, 저는 제가 가진 역량 중에 기획 역량이 조금 뛰어나다
뛰어난다? 남들보다 좀 낫다 보니까 저는 마을 축제를 기획하는 활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못했는데요. 작년 했으면 10회째가 됐겠죠. 사만 마을 축제 이웃사촌이라는 부분을 청소년들과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는 형태로 10여 년을 이렇게 만들어 왔던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단점이 있는 거죠. 내가 잘하는 역할들을 아이들한테 연결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목표는 아이들과 기획하고 머리 맞대고 해서 창업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아까 울릉도 갔다고 이야기했는데 아이들이 계획하고 진행하는 여행. 그전에는 경주 기차 여행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원래 다른 프로젝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었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급하게 저희들이 이제 논의하던 과정을 중단하고 울릉도로 가자라고 제안을 해서 그 안에서의 열정들을 그러니까 조정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의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노래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기획 프로젝트를 하면서 노래도 하고 하는 사회적 기업가 사회복지 사업가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1인 기업가 활동, 문화복지사 형태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활동, 지금은 뭐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상상하는 대로 다양한 형태의 고민들을 이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관에 이렇게 필요한 자질 이런 것들이죠. 직원 채용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효율적인 업무 능력, 뭐 IT가 됐든 뭐 컴퓨터 활용 능력, 그리고 어휘력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력, 글쓰기 등. 이게 왜냐하면 특히나 사회복지 시설들이 평가를 3년마다 받습니다. 근데 이 평가를 현장에 와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서를 잘하는 기관들이 평가를 잘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말고 공동생활 가정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뭐 현장에 안 계시기 때문에 뭐 이해하기 좀 쉽지는 않겠지만 예를 간단하게 드리면 크게 1기, 2기로 나눌 수 있어요. 공동생활 가정의 1기, 2기. 1기들은 마음으로 키우는 이렇게 엄마같이 키우는 형태의 프로젝트, 공동생활 가정이고요. 2기는 이렇게 행정 능력을 겸비하게 행정 능력을 무장해서 들어와서 문서를 잘 만드는. 뭐 이 이후도 플러스 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가를 하니까 이기들이 훨씬 평가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만족도나 아이들이 사회에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일기들이 더 잘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평가해 주는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찾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현재의 평가 기준에 보면 이런 내용들 특히 컴퓨터나 어휘력이나 이해력, 공부력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는 열려 있다는 거죠. 전혀 모르는 서울에 있는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아니면 이메일로 연락이 와서 아니면 페이스북 톡으로 연락이 와서 저한테 후원을 하고 싶은데 계좌를 달라. 어떻게 저를 아시냐고 하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다. 그래 읽으니까 공감이 가서 그것을 후원하고 싶다. 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효율적인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기관에서도 배치하기도 쉬워요. 업무를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양한 영역에서 우선 배치가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능력 플러스 이 부분은 함께 가지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 여기에 이제 필요한 자질에 사회복지 관련된 기본 역량들은 일단 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예전에는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쓴 게 복지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같이 이제 소비자가 왕이죠. 이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형태,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욕구가 있는지를 표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한테도 욕구를 찾아내는 작업들이 해야 되는 거고, 캐치해낼 수 있는, 그리고 동료 복지사들한테, 그리고 보호자들한테 공감하고 갈등 중재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면서 의사소통 능력들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막막해지죠. 근데 이건 훈련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업무가 아까 앞에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다 배워야 됐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엑셀을 배워본 적도 없고 파워포인트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업하는 이 파워포인트가 좀 단순한데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렇게 배울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이, 그래서 제일 부러운 게 PPT 잘 만드는 사람 부러워요. 작년에 저희 아까 말했던 신어마을학교 안에 오면 PPT 잘 만드는 부분 온라인으로 강의해 놓은 게 있어요. 왜냐면 마을 교사가 됐든 사회복지사가 됐든 PPT로 설득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의사소통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핵심을 잘 집어내고 그 부분에서 그래야 의사소통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발 가능성과 회복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개발 가능성은 자기 개발 가능성을 말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학습 역량도 있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저희 기관에 지금은 뭐 제가 인사 이런 걸 담당을 잘 안 하니까 조금 이제 기준이 달라지는데, 제가 예전에 인사 담당할 때는 학점 높은 직원 잘 안 뽑습니다. 안 뽑았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럴까요? 융통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활동들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성적을 우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활동을 하면서 했던 그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 노력을 했고 자기 활동을 했고 그것을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저희 기관도에도 이제 직원들이 청소년들하고 갈등 속에서 많이 힘들고 상처 있고 합니다. 울기도 하고 뭐 이런 활동 그러니까 하고, 아예 그 센터 그 선생님들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회복력 또한 좋아야 되는 거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왜? 사람과 사람이 하다 보니까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오해도 풀어내는 부분, 아까 의사소통으로 풀어낼 수 있겠지만 오해를 받으면서도 진심을 보여주는 노력,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상처받았는데 상처받았다고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회복력을 통해서 또 다른 한 발은 나갈 수 있는 이런 분들하고는 새로운 프로젝트 하면 재밌어요. 깨지고 들어오면 그날은 뭐 잠시 이렇게 주춤할 수 있는데 다음에는 그분들한테 오기로 한번, 오기라는 표현이 조금 잘못될 수는 있는데 오기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서 그분들을 설득시키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소비자에 대한 이해 및 배려,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죠. 저도 이제, 그러니까 저희 이제 밑에 직원하기 하는데 동료 직원들한테 이제 부탁을 아닌 부분에서 역할을 점점 나누고 있는데요. 그 했던 게 2007년부터, 그러니까 삼반동 지역에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결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보여주는데요. 삼안동이 2007년부터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김해시 인구의 9.9%, 9.7% 정도를 차지했어요. 근데 지금은 한 7. 몇 %로, 그때 4만 몇천이었는데 지금은 3만 6천이 채 안 될걸요?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반면에 수급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김해시 수급자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래서 이게 크로스돼서 점점 벌어지고 있는 단적인 예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통계를 내고 나서 올해 기억에 14명인가 14명당 1명이 수급자 4만동이, 그만큼 열악해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인구가 줄는데 수급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비율이 매년 1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17명에서 16명, 15명, 14명 이렇게 줄면서 많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거죠. 뭐 공간의 구조도 있는 거고, 인구가 김해시는 재밌는 게 유입되는 통로가 두 군데예요. 장류가 늘어나고 있고, 장류로 들어왔거나 지금 신도시가 돼 있는 뭐 주촌 저쪽에도 늘어나겠지만, 대표적인 게 장류로 들어왔는 케이스, 사만동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장류는 창원에서 이렇게 넘어온 분들이 있고, 나름대로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이유가 있다면, 사만동은 재밌는 게 뭐냐면 부산에서 힘들어져서 집값이 싼 삼방동으로 들어오는 거죠. 사만동으로 들어와서 경제적으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자리에 눌러 앉으면 수급자가 되는 이런 구조인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2006년 뭐 이렇게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집 구조들이 재밌어요. 2층은 주인집이고 1층은 다가구 주택 이런 형태로 있는 부분, 아파트 말고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갈등도 많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아까 10여 년째 마을 축제 한다고 했는데요. 맨날 민원 넣는 분은 매일 와서 민원 넣어요. 그리고 이유가 똑같아요. 그래서 또 오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면서 뭐 이렇게 활동했던 적도 있고요. 보통 이렇게 또 마을 축제 하면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 할 때는 조금 예산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2009년까지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뭐 삼방시장에서 그 지역 주민들 상가에서 기념품들을 다 내주세요. 그리고 무대는 뭐 기업 협찬, 뭐 음향도 마찬가지로 강사, 뭐 프로젝트 이런 것들 아이들이 섭외해 오고, 안에 공연팀이 또 무료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먹는 것 빼고는.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소비자에 대한 이해, 배려, 지속적인 이 관심이 뭐냐면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사만동이 도시재생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도시재생에 제가 맨날 문제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다. 사람이 빠져 있다라고. 왜냐면 안에 그 하드웨어만 바꿔놓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에 있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바뀌든 그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없으면 도시재생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야 될 분이 그분들인데 그분들의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안아내지 않는다면 새로운 부분이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이런 것들, 뭐 저희 아이들한테도 요청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 같아요.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하는 복지 소비자들을 포기해버리는 순간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내 머리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자기관리 능력이죠. 이건 제가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나 정리 부분이 제일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맨날 저희 부회장님한테 혼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순간 집중력이 지금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게냐면 일이 닥쳐야 하는 스타일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하도 욕을 먹고 이렇게 야단 맞고 하다 보니까 이 기간을 조금 당겨 놓는 거죠. 원래 마감은 10일이면 한 7일이 마감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일정들을 정리해 놓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실수가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관리 능력,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IT의 역량들을 가져와서 내가 까먹을 수 있는 부분들은 채워나가는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일정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 놓으면 내가 게을러질라 하더라도 그 일정이 나한테 이제 하면서 나를 채찍질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겁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단 세상에 없는 일을 상상한다면 조금 더 힘들게 갈 뿐이라고 생각해요. 바꿔 말하면 사회복지사를 세상을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만나는 주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진로, 아동청소년의 행복한 꿈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 페이스북에도 보면 꿈 디자이너 이렇게 잡혀 있고 명함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꿈 디자이너. 그리고 메일에도 업무용 메일이 아닌 개인 메일에 그러니까 넘버원 비전 스타일리스트라는 메일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뭐 다른 메일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주로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선배들한테는 수업용 메일을 새로 만들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관리해야 될 메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개인용 메일, 업무용 메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아까 앞에 안내드렸던 메일은 개인용 메일이고 그거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만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래를 잘해. 그럼 노래하고 복지를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가능하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해. 사진하고 복지하고 연결하시면. 그리고 뭐 또 여행을 좋아해. 여행하고 복지하고 연결하시면 돼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지는 않은데요. 아까 창업 주제가 여행입니다. 청소년들하고 하려는 창업이 여행이고요. 이 여행을 지금 이제 과시화시켜내고 있고 포그맨스에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이 만드는 여행사, 여행 플랫폼입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고 이제 주체를 세워내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 선배 중에 한 명이 지금 아마 2학년 분 중에 한 명이 아마 함께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프로젝트에. 그 부분이 잘 되면 그 친구는 또 이제 창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창업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창업이 아니더라도 또 뭐가 있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분만큼 요리도 복지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청소도 복지와 연결시킬 수 있고요. 아까 정리하는 것도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좀 더 힘든 과정들을 거쳐 나가는 거죠. 제가 대학원을 지금 박사과정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시간이 촉박해서 수업을 많이 듣지는 못하지만 저번 학기도 이번 학기도 두 과목밖에 못 들어요. 등록금은 많이 내놓고.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연구할 주제는 사회적 경제로 청소년의 창업을 하는 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창업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 제 논문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하는 만큼 왜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그렇게
20여 년 동안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상상하는 만큼. 아까 얘기했죠.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은 꿈이 이만큼도 없었다고. 근데 지금 사회복지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강의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김혜식 복지에 대한 컨트롤을 하면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모든 복지 영역들을 함께 조율하고 있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학교폭력에 대한 상담이 아니죠. 그 심의도 하고 있고, 시정의 자문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가지는 과정 속에서 저의 역할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여러분의 활동들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은 많이, 하고 싶은 걸 그냥 기록을 계속 해 놓으세요. 그럼 그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게 되죠. 대부분의 이제 근데 이제 연령이 어느 정도 조금 있다면 쉽지 않은 부분인 거죠. 그거는 이제 그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또 다른 방법들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범위가 마을 단위부터 세계를 중으로 잡는 복지 또 있죠. 지금 이제 월드비전이나 이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을 공동체 조직 및 운영, 마을 학교도 할 수 있고 마을 기업도 할 수 있고 마을 자치도, 지금 법이 바뀌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변환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하면 지금 자치에 대한 예산 집행권까지도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1인 복지사무소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복지사무소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전국에 활동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또 이제 활동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사회복지사로 취업할 수 있는 기관들도 있는 거죠. 앞에 밑에 있는 얘 같은 경우 똑똑 도서관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건물이 없어요. 작년에 이분을 모시고 이제 특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관장님 모시고 어떠냐면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책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필요한 집에 가서 똑똑해서 빌려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똑똑 도서관이에요. 뭐 또 다른 활동들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문화와 복지, 그리고 가상복지관 형태.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가상복지관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너무 커져 버리는 것보다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프로젝트로 접근하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희망 놀이 아지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규모가 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에 있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마을 학교도 마찬가지로 마을 전체가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공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2003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둘이 나라를 만들어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뭐 사회복지 일을 하고 있었죠. 봉사단체로 시작을 했고, 여기 2000년 중간에 2000년이고 2020년인데 잘못 오타가 있네요. 2009년에 경상남도의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단체의 가장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 확보에 대한 부분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등록을 해놔놓고 그렇게 뭐 법적인 이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조직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을 쭉 해오다가 그러니까 2011년에 마을 축제를 했었고요. 2018년에 이제 마을 학교를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 프로젝트 뭐 이렇게 하면 숲속 캠핑 교실 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아이들과 만나는 활동. 왜 이렇게 시작을 했냐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사이에 그러니까 4개의 아동복지시설을 삼방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나는 아이들이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 아동들이 생기고, 그리고 좀 더 다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게 적극성도 이렇게 참여 주도성도 있기 때문에 마을 학교를 하게 됐고, 마을에 있는 분들이 선생님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자 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2월 달에 이제 창립총회에서 이렇게 신어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드디어 이제 법인에 준하는, 그래서 이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게 시작이 됐고요. 올해는 이제 청소년과 창업 프로젝트, 그리고 또 하는 게 희망 아지트라고 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트 체험실,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지 않은 고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상을 하면 저희들이 처음 만들 때 2003년도에 두리나리가 1년 예산이 200만원 조금 넘었어요. 1년 동안. 봉사단체로 시작했기 때문에 주업이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처음 아동복지 시설 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 단체가 이렇게 변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때 어떤 시스템이냐면, 저희가 다른 데서 이제 사회복지사 일하면서 월급 받아서 저희 기관에 있는 이제 센터에 후원하면서 그 센터를 살리는 이런 구조로 일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2007년도부터 이제 두리나리로 들어와서 이제 시설들을 유지하면서 2007년부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한 7억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한 그 이상, 한 8억 이상이 될 것 같고, 8억, 9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성장이죠. 20년 동안, 20년도 채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의 성장을 가지면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부분들을 하나씩 만들어 왔던 거죠. 그림을 그리고,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걸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저희들 꿈은 아주 많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이나 이렇게 운영진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하나씩 그림을 그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을 펼치는데 이 김해대학교 사회복지 상담가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졸업 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겠고, 상상에 노력이 더해진다면 반드시 가능해요. 그러니까 상상만 하면 안 되죠. 노력이라는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시설을 운영할 때 2006년이죠. 모든 직원들이 주말도 반납하고 했습니다. 반납하고 후원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했던 모습이 지금은 조금씩 주변에서 알아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과제는 아닌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좀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조금 제출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감은 3월 17일이고요.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성적에도 조금은 가미가 될 겁니다. 제출처는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파일명은 행정론, 이름, 학번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누가였는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기소개서에 포함했으면 할 내용은 성명, 연락처, 그리고 휴대폰은 공개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이메일은 꼭 보내주시고요. 사회복지 상담과 그 이메일 보내주시는데 본인 이메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여러분 선배들 중에는 자녀분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고, 본인 이메일로 여기 하나 만드셔서 활동하시면 좋겠고요. 사회복지 상담과에 입학한 동기, 그리고 관심 가는 복지 분야, 그리고 그 이유. 분야는 다양합니다. 아동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다문화, 장애, 국제, 뭐 등등등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도 있고요. 이렇게 그 분야 중에 이유가 어떤지 뭐 그렇게 길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표현할 수 있는 문장 한 문장. 이걸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다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현재의 모습일 수도 있고, 뭐 정 없으면 별명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저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화상으로 직접 얼굴도 모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한테 이렇게 각인시킬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업시 개인적인 애로점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공개는 하지 않겠지만 저는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뭐 다른 거에도 더 담고 싶은 기타 내용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해서 담아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까지 좀 보내주시면 제가 좀 정리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고 이후에 이제 과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뭐 수업 내용보다는 수업이 어떻게 사회복지 상담과에서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